처음에는 아나토미와 스테빌리티, 그 다음에 텐던의 피지올로지와 패소피지올로지, 그 다음에 간단하게 라테럴 메디얼 에피컨다일티스와 발굴수 익스텐션 오버도스 신드롬을 보고 대부분 이런 질병들의 치료들이 다 비슷해서 마지막에 간단하게 이런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아나토미 보시면은 엘보우는 이런 공통적인 시소비아 캐비티 안쪽에 울로 휴메랄, 레디오 휴메랄, 그다음에 울라의 이런 아티큘레이션이 있는 그 관절을 얘기하고요. 엘보의 플렉션 이스텐션을 담당하고 포함의 프로네이션과 스피네이션을 담당하게 됩니다. 엘보는 보신 바와 같이 많은 근육들로 쌓여져 있고 플렉서 텐던과 익스텐서 텐던 쪽에 질병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너브 주행을 보시면은 가쪽에서 안쪽으로 이제 이런 레디알과 머스큘러 피타리스 너브, 그다음 메디안 너브, 울라 너브 등이 이제 갈 수가 있고요. 아테리를 보면은 브라키얼 아테리가 암에서 내려와서 레디알 울나 아테리로 분지가 되고, 이제 중요한 건 또 한 가지 그 울나 너브를 통해서 같이 이런 수피리어 울나 코라테럴 아테리가 메디아 에피컨들 밑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엘보는 여러 가지 근육을 사용함으로써 플렉션과 이스텐션, 수피네이션, 프로네이션 등의 그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제 엘보 스테빌리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이런 스테빌라이저들이 있는데, 이제 대부분 프라이머리 또 세컨더리로 나눌 수가 있고, 아니면은 스태틱, 다이나믹 스테빌라이저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프라이머리 스테빌라이저를 보시면은 이런 본인 스테빌라이징을 담당하는 것은 올레크론과 트로클리어가 있고요. 리가멘트 스테빌리티는 MCL과 LCL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그 동적인 스테빌라이저는 그 엘보로서 감싸고 있는 그 근육이 되겠고, 그다음에 정적 스태틱 스테빌라이저는 울로 휴메랄 아티큘레이션과 엔티리어 MCL과 LCL 컴플렉스가 되겠습니다. 엘보 스테빌리티의 그 링 컨셉이라는 것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엘보 각 파트별로에 있는 구조물들이 이런 스테빌리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엔테리어 같은 경우는 코노디 프로세스와 브라키얼 머슬, 그 다음에 캡슐 엔테리어 쪽이 되고, 메디알은 MCL과 코노디 프로세스, 그 다음에 메디알 콘다일과 에피콘다일 되겠으며, 포스티어 컬럼 같은 경우는 올레크론 프로세스, 트라이셉 머슬과 캡슐의 포스티어 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터럴 쪽은 레디얼 헤드와 캐피틀론과 LCL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리가먼트를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두 가지의 그 인스빌리티를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넣었고요. 포스트로 라테럴 로테이터 인스빌리티라는 게 있는데, 엘보에서 가장 흔하게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인스빌리티고 LCL 쪽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스피네이션 발굴수 상태에서 액션 컴프레션이 주어지게 될 때 이런 상황이고요. 심텀은 반복적으로 이런 포스티럴 레디얼 헤드에 서브룩세션이 생기고 라테럴 엘보 쪽에 페인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포스티럴 라테럴 로테이터이고요. 또 이제 다른 것은 이제 포스티럴 메디알 로테이터 인스테빌리티라는 것이 있는데, 다 같지만 이제 앞에는 스피네이션이 있고 프로네이션 상태에서 이런 엑시얼 발굴수 로딩이 일어날 때 생기는 그 인스테빌리티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그 LCL 럽처와 크로노이드 그 안티리어 메티리얼 파셋의 프랙처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리가먼트를 가까이 보시면은 라테럴 콜라테럴 리가먼트 자체는 네 가지, 즉 라테럴 얼라 콜라테럴과 레디얼 콜라테럴, 그다음에 애뉴얼 액세서리 콜라테럴 리가먼트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그 라테럴 얼라 콜라테럴 리가먼트 같은 경우에는 바루스와 이런 포스트 라테럴 로테이터 인스빌리티의 그 리스트레인으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레디얼 콜라테럴 리가먼트 같은 경우에는 레디얼 헤드의 스테빌라이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메디알 콜라테럴 리가먼트를 보시면은 이거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엔티리어, 포스티리어, 트랜스마스 리가먼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엔티리어 같은 경우는 이런 벨구스 펄스의 가장 리스트레인으로 역할을 하고, 포스티리어 번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포스티리어 메디얼 로테이터리 인스테빌리티의 그 리스트레인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풀리 익스텐션을 하였을 때 이 MCL 자체가 그 발굴수 스테빌리티의 3분의 1을 담당하게 되고, 플렉션 90도 플렉션을 할 때는 스테빌리티의 반 이상을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빌리티, 인스테빌리티 그 피지컬 이그제미션을 간단히 보시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밀킹 매뉴버와 모디파이드 밀킹 매뉴버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이나믹 스테빌라이저는 이제 근육이고요. 당연히 마찬가지로 메디얼 플렉서는 발구스 폴스에 저항하게 되고, 라테럴 익스텐서는 바루스 폴스에 저항하게 되며, 앙코니어스 자체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바루스와 그다음에 포스terior lateral rotator instability의 이런 다이나믹 컨스트레인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보 페인이 있을 때 이런 어프로치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인데요. 이제 여러 증상에 따라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을 의심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텐더니스가 있는 이런 에피콘다일리시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텐던의 패스피지올로지를 간단하게 좀 보시면은, 이런 정상적인 텐던은 90에서 95%가 테노사이트와 테노블라스트로 이루어져 있고, 그거를 텐디니움이 싸고 있으면서 블러드 베슬은 이 텐디니움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거의 역할은 이런 머슬 데미지를 줄이기 위해서 외부의 힘을 받는 이런 버퍼링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텐던과 리그멘트의 옥시전 컨섬션을 자체는 이런 머슬보다 한 7.5배 정도 낮게 측정되어 있어서 이런 메타볼릭 레이트 자체가 낮고, 이런 잘 발달된 에너로빅 에너지 제너레이션 캐패시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이스키미아나 네크로시스의 리스크를 줄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인저리가 있을 때는 자체가 이런 힐링이 되게 늦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구성을 보면은 드라이 매스는 30%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물로 차이되어 있으며 콜라겐 타입 1이 80%까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터미널지가 조금 더 헷갈려서 좀 찾아보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텐디노패시라는 큰 그림 안에 텐디나이티스와 텐디노시스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텐디노패시라 하면 공통적으로 이 네 개를 이제 좀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런 와이드 스펙트럼 히스토패솔로지컬 체인지를 가지고 셀룰러 베스큘러 콜라겐 어레인지먼트의 이상이 생기면서 이미추얼 디디퍼런시에이트 파이브로베스의 액티베이션과 메타볼릭 액티비티가 증가되고 타입 3 콜라겐이 증가되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텐디나이티스는 전형적으로 이제 우리가 소위 이런 질병이 발생하고 며칠 이내에 발생하는 것을 말씀드린 염증을 동반한 것으로서 인플레메이터리 페이지와 폴리페이션 페이지, 그다음에 매출 좀 리버딩 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텐디노시스 같은 경우에는 텐디나이티스와 다르게 이런 특히 이제 3개월 이상으로 좀 정의 내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매트릭스 디제너레이션과 신테시스의 밸런스 자체가 깨져서 이런 스트레스의 이런 어댑테이션 자체가 이제 안 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마이크로 트라우마나 그런 임파프 힐링이 왔다 갔다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스트럭처 페일리어를 동반한 텐디노시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플레메이터리 체인지는 거의 보이지가 않고요. 텐디노시스에서는 디제너레이티브 티슈와 그다음에 이런 너버 캐필러리가 증가되고 PDGF나 TGF 베타 같은 것들이 업레귤레이션 되는 것이 특징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정상과 텐디노시스의 차이점을 좀 설명드리려고 한 건데, 정상에서는 당연히 이런 콜라겐이 되게 시메트릭하게 잘 오르가나이즈 되어 있겠고, 타입 1 콜라겐이 대부분 차이는 반면에 텐디노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일레귤러 콜라겐 오리엔테이션이 있으면서 타입 3가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크로스 링크가 정상에서는 잘 돼 있는 반면에 텐디노시스는 크로스 링크 자체가 잘 안 돼 있고요. 정상에서는 당연히 로딩이 좋아지면은 이런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자극이 되어서, 즉 메카노 트랜스덕션이라고 합니다. 그런 자극에 대한 이런 셀의 액티베이션을 말을 하는데, 그럼으로써 콜라겐 턴오버가 증가됨으로써 이런 로딩에 대한 콜라겐 신테시스가 증가하는 반면에, 텐디노시스 같은 경우에는 글루타메이트나 서브스탄스 P 같은 것이 증가됨으로써 이제 통증이 유발하게 되고요. 이런 적정 텐디노시스가 진행이 될수록 어느 단계에 딱 되게 되면은 에팝토시스를 통해서 이제 셀 디플리션이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이제 이런 스트럭처 페일리어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 요거 밑에 걸 좀 설명드리려고 위에 적어놓은 건데, 궁극적으로 이제 텐디노시스 때는 인터루킨 1 베타가 이제 발현된다는 것이 그런 내용이고, 이제 시프로프로사신이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많이 사용하는 항생제인데, 이거 자체가 이런 인터루킨 1 베타 메디트 MMP3을 발현시켜서 텐든 럽처, 텐든 패스기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테노사이드 메타볼리즘이나 이런 셀 프로필러레이션을 감소시키고, 아니면 이런 콜라겐 매트릭스 신테시스를 감소와 연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헬시 텐던과
그다음에 텐디노패시의 이런 다이어그램을 보여준 건데요. 이건 건강한 텐던이고 그레이드별로 이런 그 모식화된 그림을 보여준 것으로서 이제 그레이드 1 같은 경우에는 파이버 자체가 되게 이제 느슨해지면서 타입 3 콜라겐이 이제 많이 생성되고 그 셀 프로필레이션이 시작이 되면서 그레이드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 프로필레이션과 클러스터링이 이제 더 증가가 되고 이제 혈관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콜라겐 자체가 이제 프래그멘테이션 되기 시작하고요. 그레이드 3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언급 잠깐 드렸다시피 에이팝토시스에서 셀 데스가 일어나고 셀 마이그레이션과 MP 프로덕션이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런 ECM의 그 브레이크다운으로 해서 스트럭처 메커니컬 페일리어가 오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텐던 힐링의 중요한 것이 이제 로딩의 그 양과 타입이 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에밀 연구 중에서 보면은 이모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고 나서 이제 이모빌라이제이션 등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모빌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런 페리아티큘러 파이브러스 커넥티브 티슈의 이런 바이오케미컬 컴포지션의 변화를 보았고 글라이코사미노글라이칸이나 이런 물의 그런 감소와 이런 콜라겐 크로스링킹이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이런 이모빌라이즈 리거멘트가 만들어진 N에서 만들어진 콜라겐 파이버 자체는 정상적인 이런 이쁜 배열이 아닌 마음대로 이렇게 막 스카티슈 같이 만들어져 있는 이런 양상이 보여서 좀 더 약하게 든 것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이제 보면은 또 왕 연구도 이제 토끼의 아킬레스 텐던을 사용해서 또 연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런 로딩을 두지 않고 그로스 미디움에 텐던을 딱 넣어놨어요. 넣어놔가지고 관찰을 했습니다. 6일 동안까지는 이런 텐도노시스의 전형적인 이런 히스토로시컬 변화를 관찰한 반면에 2주 좀 딱 되니까 95% 정도가 다 에파토시스를 일으키는 것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오른쪽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당연히 매트릭스 데미지는 증가가 되는데 거기에 반응해서 이제 어느 시점에는 이런 매트릭스 프로덕션이 더 증가되는 시점이 있게 되겠죠.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것인데 이제 이런 스트레스가 증가될수록 이제 이런 C 포션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트럭션 자체가 프로덕션보다 더 많아서 캐타볼릭 페이지를 보여주는 반면에 이 특정 이런 스트레인이 좋아질 때에는 이 프로덕션 자체가 디스트럭션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런 적절한 피지올로지컬 로딩 자체가 이런 텐던 디벨롭먼트 메인테넌스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질병들을 좀 간단하게 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피드럴 에피콘달라이티스고요. 이제 솔직히 콘다일라이티스라는 이름 자체가 이게 맞냐라는 그런 좀 논란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35에서 55세 사이에 남녀 공동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있어서 카피 레디아리스 브레비스 프록시멀 파트 쪽에 많이 생기게 되고요. 포라비 익스텐서를 대부분 사용하는 이런 액티비티를 할 때 많이 생각이 되고 1년 이내에 대부분 80% 거의 90% 정도가 셀프 리미팅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패소제니시를 보시면은 레트럴 엘보 쪽으로서 오버로딩이나 아니면 메카니컬 오버유즈가 반복적으로 있을 때 이런 텐던 리페어 자체의 한계를 넘어서 이제 실패가 되면은 마이크로스틱 티어 또는 이메처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리퍼티브 리스폰스가 일어나게 되고 텐디나이티스가 이제 발견이 되죠. 그래서 아까 좀 말씀드린 것 같이 라테랄 에피콘달라이티스 자체가 우리가 이제 염증성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조직 검사를 해보면은 염증성 인플레멘트 셀은 거의 보이지가 않고 대부분이 텐던의 디제네레이티브 프로세스가 관찰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패소제니시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주된 원인이 당연히 디제네레이션이 있고 그 위에 걸 보면은 이런 통증에 의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 언더유즈나 스트레스 쉴딩 같은 것들이 이런 인주리 리스크를 더 올리거나 더 약하게 만든다고 할 수가 있고요. 텐던의 베스큘라이제이션이 감소하면서 텐던 이스키미가 생기면서 이런 디스트럭티브 프리 레디컬이 생긴다는 또 이런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많이 움직이다 보면은 그쪽이 이제 좀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10% 정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게 돼서 하이퍼설믹 인저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데 한 연구에서 보면은 말에 슈퍼피셜 디지털 플렉스 디지토름을
이제 달리고 난 후에서 이제 온도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제 45도까지 이제 올라가는 것을 측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이퍼서믹 그런 인서트를 계속 주으면은 당연히 이제 텐던 디제너레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텐던 그 인절 자체에서 그 자체가 이런 프로틴 카이네즈를 그 액티베이션 시켜서 이런 에파포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말씀드린 것 같이 글루타메트과 락테이프, substance P, CGRP 같은 뉴로트랜스미터가 이제 증가되면서 페인이 일어나고 결국적으로 이제 센트럴 센시타이제이션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히스토로지컬 체인지인데요. 그 앞에 말씀드린 거가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인플레메이션이 일어나고 이제 파이브로스 하이퍼플라자 하이퍼셀룰리티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 파이브로시와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한 스트럭처럴 페일리어가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왼쪽이 이제 건강한 텐던이고요. 오른쪽은 그레이션 티슈들이 이제 동반된 안지오 파이브로블라스틱 하이퍼플라자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진단은 중요한 것은 이제 클리니컬리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당연히 그 ECRB 텐던 쪽에 텐더리스가 있을 거고, 가장 많이 하는 테스트는 밀즈와 코젠 테스트, 그 다음에 메들리와 체어 리프팅 테스트, 그냥 의자를 들어보라고 하면은 그 통증을 느낀다고 이제 합니다. 이제 손호상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마일드 모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에피콘달 쪽으로 해서 이런 파셜 티크닝, 하이포에코한 레전이 관절되면서 파셜 티크닝이 관찰할 수가 있고, MR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리가 파셜 티크닝을 관찰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이런 그 ECRB가 리트랙션 되면서 이디미가 차이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MRI 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거는 환자 심통과 꼭 콜레이션 되는 것이 아닌 거고요. 그래서 진단할 때는 꼭 피지컬 이레이션과 클리니컬 심텀이 주가 베이스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메디알 에피콘달리티스고요. 이것도 좀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패소제니시스는 그 미스트 플렉션과 그 포람 프로네이션 때 그 발굴 폴스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쪽에 이제 그런 텐디노시스 변화가 오게 되고, 가장 흔하게 인볼브하는 것이 이런 프론트 테레스와 플레스카피 레디알리스, 그다음에 팔머스 롱구스가 되겠습니다. 같은 패솔로지입니다. 인플레메이션이 일어나지고 안지오 파이브로틱 하이퍼플라자가 일어나면서 이런 텐디노시스와 티어링이 일어나는 것이 되고요. 당연히 메디아 엘보 쪽으로 페인이 있을 거고, 그 그립 스트렝스가 약해지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골프나 이제 공 던지는 것들, 그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제 이런 일들이 또 연관이 되어 있는데, 폴스 그립,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꽉 잡는 일이나 아니면은 20kg 정도의 무거운 물건을 다루는 것, 아니면은 계속 발버트 폴스를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 연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연히 손호흡 그 라피달 에피콘달리스와 비슷한데 그 에피콘달 쪽으로 해서 이건 헬스하는 건데, 하이퍼액한 레전이 관찰되면서 파셜 티어를 볼 수가 있겠고요. 심한 경우에는 칼슘 디파짓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MRI도 역시 같이 보면은 이런 그 텐던의 그런 파셜 티어를 관찰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이런 끊어진 파이버의 그 리트랙션과 이런 파셜 그 thickness 티어를 같이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병인데요. 이제 발구스 익스텐션 오버로드 신드롬입니다. 메디얼 오버로드 신드롬이라고도 하고, 이제 스로우 엘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우리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스테빌라이저가 이 질병과 좀 연관이 많이 있는데, 이런 그 메디얼 콜라테럴 리가멘트의 엔트리번들 자체가 이 발구스 토크의 그 프라이머리 스테빌라이저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라디오 캐피텔라 조인트와 그다음 몰레큘러 포사가 두 번째 스테빌라이저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이런 그 VOS를 막아주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고요. 그런 질병을 보기 전에 이 던지는 모션이 어떻게 이제 그런 거와 연관이 있는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 페이지로 나눠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카킹과 어셀레이션을 보여주는 이런 모멘트 오브 익스플로전, 그 이니시얼 오브 스피드라는 그런 동작 구간이 있는데, 이때 레이카킹과 어셀레이션 때에는 플렉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익스텐션이 되면서 올라콜라테럴 리거먼트의 그 큰 로딩이 주어지게 되고, 디셀레이션 페이스 때에는 풀리 익스텐션 되면서 포스처 사이즈로 시어링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이 그림 하나가 이제 이런 이 질병을 패소제네시스를 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그 메디얼 쪽으로는 텐사일 스트레스가 이루어지고 포스terior 쪽에서는 쉐링 스트레스가 이루어지면서 오스티오파이 포메이션과 인피니먼트가 이루어지고 반대쪽으로는 라테럴 쪽으로는 레디오 캐피텔러 컴프레션이 이 세 가지가 일어나는 것을 발굴수 익스텐션 오버로드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발굴 스트레스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은 위크니스나 티어가 일어나게 되고 익스텐션이 이룰 때 이제 임핀지와 오스티오파이 루즈 바디 포메이션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증상은 그 포스티리어 또는 포스트 메디얼 엘보 페인과 그 풀 엘보 익스텐션이 안 되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피지컬 이그리메이션은 이제 올레크로니언 팁이나 포사 쪽에 텐더너스 또는 메디얼 에피콘달리아 텐더너스가 있을 수가 있고 이제 세 가지 우리 피지컬 이그리메이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보시면은 익스텐션 임피니먼트 테스트라고 해서 프렉션 120도 프렉션에서 발굴수 폴스를 계속 주면서 갑자기 익스텐션을 했을지 이런 임핀지가 생기면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암바 테스트라고 해서 환자의 손을 저희 그 피지션 어깨에 올려놓은 다음에 인터널 로테이션을 확실하게 분리시켜 놓고 익스텐션 시킬 때 통증이 있으면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빙 발굴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해서 이거는 30도 프렉션을 하고 발굴 소스를 주면서 풀 익스텐션을 했을 때 포스트 메디얼 페인이 있으면 역시 질병을 의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엑스에서 보면 포스트 메디얼 쪽으로도 오스티오파이 포메이션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었으면 조인트 스페이스가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MRI 상에서는 이런 본메로 에데마와 이런 텐디노패스 등이 관찰될 수가 있겠죠. 이제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솔직히 치료는 좀 내용을 뭐 크게 넣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비슷한 내용들이고 해서 좀 우선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치료의 목적은 당연히 통증을 조절하고 무브먼트를 잘 유지하면서 그립 스트렝스와 엔듀런스를 증가시키고 정상적인 펑션으로 돌아오게 하면서 더 나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주 목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주 이제 11가지 정도가 대부분 이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그 질병에 사용되는 그 치료들이고요. 당연히 이모빌라이제이션, 움직이지 않는 거랑 피지오테라피 이런 브레스에 사용하는 것들이고 약물 같은 경우는 엔세이드와 스테로이드 인젝션, 이제 PRP, 플레이트 리치 플라즈마 인젝션과 보툴린 등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제 또 이제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썰마 트리트먼트, 샥 웨이브 테라피, 그다음에 울트라사운드 테노토미, 그러니까 울트라사운드로 해서 그 텐던을 아예 좀 잘라내는 것까지 이제 하더라고요. 다른 질병과 비슷하게 이제는 넌 서지컬 테라피를 한 6개월 동안 계속 해서 안 될 시에만 서지컬을 하는 것으로 서저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한 연구에서는 이런 그 아까 이거 보여드린 슬라이드인데 이걸 좀 설명하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예, 이제 이런 단계별, 히스토로지컬 단계별로 해서 이런 트리트먼트를 좀 나누어서 설명한 그런 논문도 좀 있었고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콘드라이티스나 이런 그 때 스테로이드 인젝션과 프로세라피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아까 지금 설명드린 패스필러지를 보면은 이 스테로이드 자체가 크게 이제 영향이 없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스테로이드 자체는 이제 안티 인플레이머토리 이펙트를 보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고 여러 연구들에서 보면은 롱텀 베네핏을 데몬스트레이션 하는데 다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비추 스터디에서도 그런 똑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이 자체가 이제 테노사이트 프로필레이션과 그 액티비티, 콜라겐 신테시스 자체를 다 억제시키는 것이 뭐 주된 당연히 그거겠죠. 컴플리케이션은 스킨 아트로피나 텐던 위크니스, 디피그멘테이션과 머슬 웨이스팅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뼈가 더 자라날 수도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인대 강화로서 프로세라피를 많이 하는데 의외로 또 논문에서 보면은 약간 조그만 그 한 가지 트라이에서만 이런 좋은 아웃컴을 보이고 대부분에서는 또 이제 그게 과연 롱텀 베네핏이 있냐 이런 컨트롤버시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걸 하이퍼 오스몰한 이리턴트를 넣어가지고 인플레메이션을 일으키는 건데 이게 이제 건강한 텐던이 생기는 반면에 그렇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스카 티슈와 이제 건강하지 않은 디스오르게나이즈 콜라겐이 많이 그 생기게 됨으로써 뭐 정상적인 텐던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과연 그것이 좀 의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치료들이 이제 이런 궁극적인 그런 엘보 통증에 뭐 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고요. 예,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랙셔널 리미테이션, 익스텐전한테 리미테이션 있는 건
올레크는 임핀지지만 실제 상당수가 메디알 오버로드예요. 그래서 익스텐전한테 페인이 있으면 메디알하고 레터럴 다 만져봐줘요. 프랙션 할 때 저항이 있으면 폴스 캡슐을 만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엘보의 오버유스는 메디알 콜레테럴 오버로드처럼 오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의 최종 결과는 올레크는 임핀지지만 마지막 결과는 레터럴 얼라 콜레테럴 리가먼트에 걸려요. 레터럴 얼라 콜레테럴 리가먼트에 디제너티브 체인지가 오죠. 콜라겐의 디제너티브 체인지가 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디너베이션 혹은 디스유스 하이퍼센시티비티. 그러니까 적절한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셉터 하이퍼센시티비티가 된 상태에서는 통증은 통증이 오는 거와 동시에 긴장도 더 되잖아요. 통증의 그 콜라겐의 오버로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재생이 되는 턱을 넘어가서 손상이 되는 턱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웨어 앤 티어는 계속 되는데 웨어 앤 티어 힐링 계속 돼야 되는데 중간에 디스럽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상적인 콜라겐 합성이 안 되니까 타이트한 콜라겐 크로스 링킹이 깨지고, 그리고 이 자체가 그레이드가 얼마나 심한가에 따라서 텐디너스의 그레이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디스유스 혹은 디너베이션이 되거나 디스유스가 똑같이 하이퍼센시티브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파서 못 쓰든, 그리고 그 아픔의 원인은 실제로 인주리에 의한 것도 있지만 이너베이션에 의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C6. 그래서 항상 서비컬 이너베이션 C678 서비컬 이너베이션의 문제와 그 다음에 디스유스 되는 거와 이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통증이 오고 크로닉 페인이 오면 디스유스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리가 하는 치료는 그거를 이제 빨리 쓰게 해주는 거잖아요. 적절한 운동으로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하이퍼센시티브를 줄여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인솔루블 콜라겐은 안정성에 기여를 안 하는 건 확립된 얘기예요. 그건 스카란 말이에요. 근데 솔루블 콜라겐이 잘 나오게 하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리세터, 그러니까 텐던을 포함한 머슬과 그 이너베이션 받는 조직의 하이퍼센시티브가 너무 센시티브하게 돌아오는 게 1번이에요. 그걸 돌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플로 세라피보다 서멀 스티뮬레이션이 훨씬 유리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엘보의 메커니즘은 우리한테 오는 나이 든 사람들, 노동 많이 하는 사람들의 메커니즘은 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인스테빌리티가 초래된다. 인스테빌리티는 메디알에서 시작되지만 올레콜은 찍고 부딪히게 하고 결국은 레트랄로 온다. 레트랄로 오게 되면 보통은 아주 심해지면 레트랄 얼라 콜레테럴 리가먼트 쪽에 위크니스가 제일 먼저 초래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쪽이 제일 도미넌트하다. 더 심해지면 뭐 라디알 헤드를 잡고 있는 게 늘어지겠지. 그렇게까지 된 사람은 그건 아주 심한 거고 그 순서로 진행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메디알과 얼라를 같이 체크해야 돼요. 올레크는 메디알, 얼라, 올레크는 세 개 항상 같이 들어가요. 검사할 때 이상입니다.